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세 경기를 한 번에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 세네갈, 노르웨이 대 이라크,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이 세 경기에서 정말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메시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38세 357일의 나이에 월드컵 해트트릭. 그리고 클로제와 함께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만으로도 영상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세 경기를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프랑스 대 세네갈. 3대1 프랑스 승리입니다. 전반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세네갈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4-5-1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세우고 프랑스의 라인 사이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이 밀집 수비를 뚫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루나 그리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루와 그리즈만이 어떤 선수들이냐? 이 두 선수가 공수 연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밀집 수비를 당했을 때 내려와서 공을 받고 풀어주고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 이 선수들이 없으니 프랑스 공격이 답답해졌습니다. 반면 세네갈은 수비에서 공을 끊어내면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니콜라스 잭슨과 이스마일라 사르를 활용한 역습. 이 두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전술. 실제로 역습 상황에서 골대를 맞추는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솔직히 세네갈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데샹 감독이 변화를 줬습니다. 올리세와 덴벨레의 위치를 바꾸면서 올리세를 안쪽 라인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효과를 냈냐? 후반 초반에 올리세가 압박을 피해 살짝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게 정말 미친 패스였습니다. 그 패스를 음바페가 받았습니다. 음바페가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을 살려서 꺾어 차는 슈팅.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올리세의 창의적인 패스와 음바페의 스피드와 기술이 합쳐진 골. 이게 프랑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선제골이 들어간 이후 프랑스는 어떻게 됐냐?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습 기회에서 바르콜라가 치고 나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바르콜라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두 번째 골이 들어갔습니다. 세네갈이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2대1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격골이 경기를 다시 가져오는 신호가 됐냐? 아닙니다. 음바페가 그냥 끝냈습니다. 킥오프 이후에 음바페가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에 엄청난 중거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게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골. 2대1에서 3대1이 됐습니다. 추격골 직후에 즉시 역습처럼 뒤집어버리는 이 장면. 이게 프랑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흔들릴 것 같은 순간에 더 강하게 나오는 팀. 프랑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팀은 자연재해 같은 팀입니다. 전반전에 답답하게 막히는 것 같아도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바르콜라. 이 선수들이 동시에 다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두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이라크. 4대1 노르웨이 승리입니다. 이 경기 스코어만 보면 큰 차이가 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라크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로요. 이라크가 어떤 전술을 선택했냐?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는 낮게 내려앉아서 밀집 수비를 치고 역습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달랐습니다. 라인을 올려서 노르웨이의 후방 빌드업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전방에서 1대1대인 마크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선택이냐. 노르웨이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어마어마합니다. 188cm 평균입니다. 그 선수들 상대로 1대1로 붙겠다고 라인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홀란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엘링 홀란드의 월드컵 데뷔전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지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온 노르웨이. 그 노르웨이의 에이스 홀란드가 드디어 월드컵 무대를 밟았습니다. 첫 번째 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라크의 압박을 단 한 번 풀어나온 노르웨이. 반대편으로 전환해서 빠르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누사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홀란드가 특유의 긴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러닝 점프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러닝 점프 발리슛.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는 직접 해보면 압니다. 달리면서 점프하면서 공을 발리로 연결하는 것. 홀란드는 이걸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더 재밌습니다. 이라크 수비가 백패스를 하는 상황에서 홀란드가 엄청난 가속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가속에 골키퍼가 걷어내기 실수를 했고 공이 홀란드의 몸에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골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운도 그 자리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력 질주를 안 했으면 이 골은 없었습니다. 데뷔전 멀티골. 정말 대단합니다. 이라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라크의 공격수 후세인. 이 선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88cm입니다. 그 선수들 상대로 러닝 점프를 활용해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평균 신장 188cm 팀 상대로 제공권 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라크는 지치기 전까지 공중볼과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4대1 패배였지만 이 경기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 팀들의 수준이 유럽 팀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라크가 노르웨이를 상대로 이 정도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이 보여준 것들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일본이 스페인을 이기고 이라크가 노르웨이를 상대로 이 정도 싸운 것. 아시아 축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메시 해트트릭입니다. 이 경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세 357일. 이 나이에 월드컵에서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통산 16호 골. 클로제가 가지고 있던 기록과 동률입니다. 클로제.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 4번의 월드컵에서 16골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던 선수. 그 기록에 메시가 나란히 섰습니다. 경기 내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어떤 판을 짰냐? 철저하게 메시 중심이었습니다. 메시가 후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비 한두 명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렇게 공간이 열립니다. 메갈리스터가 메시의 벽 역할을 해줍니다. 혹은 수비를 달고 뛰어서 메시에게 공간을 열어줍니다. 데폴은 강하고 정확한 패스로 메시에게 한 번에 찔러줍니다. 이 구조에서 메시는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38세의 메시가 젊었을 때처럼 90분 내내 전력으로 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력과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스칼로니가 이걸 알고 메시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메시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골 이야기입니다. 메시에게 수비가 쏠리면 주변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알바레스, 데폴, 라우타로. 이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분산시킵니다. 그 사이에 메시가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뿌립니다. 공간이 생기고 찬스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메시가 정교한 구석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축구. 이게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두 번째 골은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엄청난 반응 속도. 공이 떨어진 곳에 메시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 반응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 번째 골은 역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침투로 공간이 열렸습니다. 메시가 페널티킥 때리듯이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해트트릭. 38세 357일의 해트트릭. 이 장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메시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메시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0분 동안 많이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메시가 공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들이 달려옵니다. 메시 혼자서 수비 두세 명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다른 공간이 열립니다. 이게 메시가 팀에 주는 가장 큰 기여입니다.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는 것. 38세가 된 지금도 이게 가능한 선수. 그게 메시입니다. 이제 세 경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 세네갈. 3대1 프랑스 승리. 은바페와 올리세의 합작골로 시작해서 바르콜라의 역습골, 은바페의 중거리 골까지. 프랑스의 공격 화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세네갈은 잘 싸웠지만 클래스 차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대 이라크. 4대1 노르웨이 승리. 홀란드의 월드컵 첫 멀티골. 그리고 이라크가 보여준 대담한 압박 전술가. 후세인의 제공권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팀의 수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 메시 해트트릭. 38세 357일의 나이에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록.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클로제와 함께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 메시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기록을 쌓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정말 볼 것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무시무시한 화력. 홀란드의 드디어 실현된 월드컵 꿈. 메시의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동시에 아시아 팀들의 선전. 이라크의 대담한 전술. 이런 것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